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보이트와 일렉트릭 캐시를 열심히 접연학대하고 있는 마이니시티 퍼스트그룹의 한영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일단 신문부터 좀 켰어요. 신문부터 켜서 어떤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 이모씨는 계약금을 치를 돈이 모자랐대요. 크게 볼까요? 중개사무소 관계자가 전주가 마련돼 있대요. 연 10% 금리에 필요한 만큼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리고 프리미엄까지 쏠쏠하게 쳐주겠다. 이런 거래를 가지고 변호사 공증까지 해놨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아파트 거래에서 이런 사금융이 동원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내 집 마련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제도권 지금 대출을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금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 참 심각하네요. 그렇죠? 다른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 4차 대위 유행이 9월까지 간대요. 그래서 고강도 거리두기가 계속되면 우리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지금 힘든데 고민입니다. 그렇죠? 이런 소식도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도 나고 있고요. 금리도 지금 인상하면서 대출도 조이고 있고요. 근데 이런 4차 대유행 9월까지 간다. 심각합니다. 그렇죠? 보시면 국내 종목 10년 장투를 했는데 마이너스가 수두룩하고 해외 주식은 397%래요. 수익률이. 자, 이렇게 지금 주식도 이렇게 지금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주요하게 볼 기사인데요.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받았던 2030이 대출규제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이것도 자세히 살펴볼게요.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수위가 연일 높아지면서 금융회사들이 속속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좀 크게 볼까요? 내 집 마련 막차를 타려는 젊은 층은 정부의 대출규제에 대해 금융사달이 걷어차기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사들이 투기와 무관한 전세자금 대출까지 틀어막자 실수요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금융당국은요, 2030 부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된다. 왜? 이들이 최근 주식과 암호화폐 등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벌여온 데다가 영업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통해서 빚을 내서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동산 구매에 나서면서 가계부채 총량을 많이 키웠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에도 투자를 했지만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주식에서 보셨겠지만 장투를 하더라도 국내 주식 같은 게 상당히 어려웠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절박하게 집 사는 마음 모르는 정부. 2030 세대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자산 증식의 기회가 끊기게 됐다는 반론을 내세운대요.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2030 세대를 어떻게 희생양을 삼아서 대출을 재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청년 세대는 최소한 벼락거지는 면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매하길 원하고 있다. 2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청년 세대는 경제생활을 하는 기간이 4050 세대에 비해 훨씬 더 길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청년 세대에 대해서 담보 인정 비율, 그러니까 LTV죠. LTV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20대인데 당연히 40대, 50대보다는 경제생활을 더 오래 할 거라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입주 예정된 리모델링 아파트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용대출 3천만 원을 빌렸대요. 이 금융도 잰다는 와중에 그나마 대출을 받은 게 다행인데 이 금융을 통해서 지금 그 중도금을 갖고요. 그 다음에 입주를 하셔야 되는 분도 어떡하죠? 잔금 내셔야 되는 분들? 잔금 내셔야 하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대부분 오는 10월이나 11월께 전세 계약 만료나 신규 아파트 입주 등을 앞두고 관련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10분 단위로 분당 10명 단위로 몰려들고 있대요. 정부 규제로 은행들이 대출 소속 중단하고 있다는 소식에 걱정이 돼서 왔대요. 이번에 대출을 받지 못하면 당장 길거리에 앉아야 되는 거. 왜? 내가 입주를 해야 되잖아. 입주를 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대출을 막은 거죠. 전세 마감되면 어떡하죠? 전세를 대출 마감 받아가지고 전세를 냈던 분들, 뭐 남의 얘기 같지 않아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지금 굉장히 혼돈스러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위는 도마에 오른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 정책적으로 어렵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요즘에 현금을 충분히 갖고 있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당겨받는데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다. 금리가 오르고 자산시장에 충격이 발생하면 피해가 엄청 날 것이라는 거죠. 이런 사태를 최소화하려면 가계대출 총량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가 없죠? 어떻게가 지금 없습니다. 은행도 혼란해요. 보시면은 은행도 혼란. 왜? 명확한 지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협을 제외한 타 은행은 지속적으로 대출을 하게끔 하겠다라고 금융위원회가 한 발짝 물러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정부가 결국 고용보험료까지 인상을 했죠. 인상을 한다고 방침을 세웠는데요. 지금 고용보험료가 우리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보세요. 고용보험료가
고용보험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6조 7천억이었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은 7조 9천억이니까 이미 1조 원 정도는 1조가 넘죠. 1조 2천억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데 이걸 어떻게 메꾸냐 하면은 고용보험료를 더 추가로 인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죠? 고용보험료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제조업들이 굉장히 힘들면서 공장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람을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있죠. 지금.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나고 있죠. 내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고용보험료가 더 추가로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앞선 뉴스들만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 시장에 은행 대신 쩐주를 모셔오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왜? 부동산 가격이 하도 오른데. 그런데 대출을 지금 막고 있죠. 그러면서 2030 세대가 지금 반발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정부는 어떻게 해요? 지금 대출 총량이 너무 가계 대출 총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조절을 하겠다. 근데 또 일괄적으로 2030 세대까지 모두 다 LTV를 적용하는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금리 인상,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우유값도 오르고 신라면 값도 오르고 다 올랐잖아요. 이렇게 지금 경기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 카드를 내만지면서 지금 2030들이 길거리에 내앉게 되었고요. 이거를 진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심각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기도 이렇지만 지금 해외도 만만치 않죠. 미국의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비트코인 보유투와 일렉트릭 캐시에 대해서 현재 채굴 투자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자산을 모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에 동참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주식도 그 다음에 부동산도 명목 화폐를 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이거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은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물가 등으로 인해서 그 1,000만 원은 이미 900만 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뭐 부동산을 사가지고 부동산을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의 아파트를 하나 샀어. 대출 받아가지고 샀어요. 좋아. 샀어. 근데 이게 11억이 됐다고 볼게요. 10% 올랐네요. 10% 올랐는데 물가가 그만큼 올랐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자산 가치가 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목 화폐를 가지고 자산이 키웠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쪽에 좀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암호화폐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분들 유튜브 보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과연 있나요? 물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몇억, 몇십억 이러진 않잖아요. 물론 저도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보유투와 일렉트릭 캐시 채굴에 참여를 하고